오늘은 수험생들 그리고 예비 수험생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고민, 이 수학 선택 과목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선택 과목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세 과목이 있습니다. 어느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지 또는 어느 과목의 공부량이 적을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해보고 계셨을 텐데요. 그 고민을 날려드릴 선생님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BS 수학 영역 강사 안국선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체제죠. 문이과 통합형으로 변경이 되면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수학은 수학 1과 수학 2, 이 두 과목이 공통 과목이고 확률과 통계 그리고 미적분 그리고 기하 이 세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것을 공부하는 게 더 어려운지 쉬운지 이런 것들을 알려면 먼저 각 과목에서 어떤 것을 배워야 할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확률과 통계를 먼저 보면은요. 확률과 통계는 경우의 수 그리고 확률 그리고 통계 이 세 개의 개념의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인문학, 사회과학 경영, 경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기도 하는 그런 과목이죠. 미적분은 수학 1과 수학 2의 연장선에서 더 깊이 있게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즉슨 수학 1과 수학 2가 제대로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 있다 한다면은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과목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위권의 자연계열 대학에서 이것을 꼭 들어라. 꼭 공부를 해라 라고 지정을 한 과목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수하기도 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하는 유일하게 이제 진로 선택으로 되어 있는 과목인데요. 기하는 2차 곡선 그리고 평면 벡터 그리고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 이 세 개의 개념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뭐 이름부터가 조금 생소할 수가 있죠. 얘네는 우리가 중학생 때 배웠던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논증기하 그리고 해석기하의 심화 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개념, 수학 1과 수학 2와는 다른 새로운 개념을 배운다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세 과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제 수능에서도 30문제 중에서 22문제는 공통과목, 그리고 8문제가 선택과목입니다. 이 선택과목이 8문제나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원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선택과목에 따라서 표준점수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선택을 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면 될까요? 네, 먼저 학습량과 응시자 수를 살펴보면 학습량은 미적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한 응시자 수는 2023 6월 모의평가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50% 넘게 선택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렇게 제일 쉽다던데? 내지는 이거는 공부하면은 더 유리하다던데?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를 보고서 그리고 자신의 학습 역량을 생각해 보고서 그거에 맞춰서 선택 과목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인의 진로에 따라서 선택 과목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이 자연계열의 경우에는요. 미적분 또는 기하가 지정 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대학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먼저 수시 논술 전형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작년 입시의 경우 기하가 어렵게 나온 대학은 단 2곳, 연세대학교하고 울산대 의대밖에는 없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수시 논술 전형에서 변별력은 결국 미적분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인데요. 따라서 수시 논술 전형을 고려하는 수험생이라면은 미적분을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또한 정시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도 우리가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높다 보니까 미적분 선택이 조금 더 유리하게 나왔던 경향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하와 미적분 중에 선택을 한다면 무조건 미적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그래왔는데 미래를 어찌 알겠습니까? 네. 당장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도 모르는데 실제로 2023 6월 모의평가에서는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보다 조금 더 유리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는 있어요. 따라서 미적분과 기하는 어떤 유불리를 따지고 우리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공간에 대한 어떤 감각이 좀 뛰어나다. 도형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입체 도형을 내가 잘 상상할 수 있다. 이런 친구들은 기하를 선택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내지는 내가 도형이 조금 약한데 내지는
나는 수학 1과 수학 2에 대한 이해도가 난 높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친구들은 미적분을 선택해서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하는 것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수학이라는 과목은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진학 이후에까지 우리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평생 공부를 해야 돼요. 평생. 왜? 그렇기 때문에 두 과목을 모두 다 이수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수능은 평가잖아요. 자신이 조금 더 자신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과거 교육과정에서는 기하 파트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악명이 높았었는데요. 현재는 기하 자체가 좀 학습량도 줄었고 난이도 자체도 조금 더 낮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려할 사항들이 조금 더 생긴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수원, 수투를 좀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기하를 선택하면서 시간을 조금 더 벌 수도 있죠. 미적분이 조금 더 공부할 양이 많으니까요. 이번에는 인문계열 학생들의 선택 과목을 살펴볼 텐데요. 확률과 통계를 대부분 선택하는 추세였지만 최근 들어서 미적분 선택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괜찮은 선택일까요? 무조건 미적분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 선택이냐? 모든 학생들에게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 미적분 만점자가 확률과 통계 만점자보다 표준 점수가 좀 높아왔던 건 사실인데 아쉽게도 우리 모두가 다 만점을 받지는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러한 사실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과목마다의 특성, 그리고 나의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만점의 경우에도요, 표준 점수가 4점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걸 판단해 본다면 이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갑자기 미적분을 선택해서 공부량은 굉장히 많고 난이도도 굉장히 올라감에 따라서 불리함을 느끼는 것보다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인문계열 학생들은 어떤 점들을 고려해 봐야 될까요? 먼저 확률과 통계 만점 받은 학생들은 미적분 또는 기하를 만점 받은 학생들보다 조금 불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미적분 또는 기하를 해서 만점을 받으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 되는데 아쉽게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만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결국 만점을 못 받으면 오히려 그 이득을 상쇄시키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결국 수학 1과 수학 2가 내가 제대로 되어 있다라면은 도전적으로 미적분 선택해서 또는 내가 도형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다면 도전적으로 기하를 선택해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라면은 차라리 확률과 통계에 조금 더 집중을 해가지고 확률과 통계에서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분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또한 경영 경제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내가 미적분을 이수를 했다라면은 그것이 되게 많은 학습량을 소화한 학생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 과목을 이수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자신의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최상위권 학생이라면 미적분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인문계열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수원, 수투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쏟는다.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한 번 선택한 과목을 변경하는 거는 정말 신중해야 돼요. 이 내신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과목을 수능에서 탁 바꿔버리면은 그동안 공부했던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네, EBS가 알려드리는 친절한 공부법, 공부의 기술. 오늘은 수학 선택 과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리해보자면 첫째, 먼저 자신의 진로를 선택해서 희망 대학에 맞는 선택 과목을 고르자. 둘째, 자연계열 지원자의 경우 수학의 기초가 탄탄하다면 미적분, 공간과 도형에 대한 깊이가 있다면 기하를 도전해보자. 셋째, 인문계열 지원자는 최상위권이라면 미적분을 도전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공통수학의 기초를 탄탄히 만들자. 무턱대고 표준 점수의 유불리를 따져서 선택 과목을 결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진로 그리고 역량에 따라서 선택 과목을 결정해서 어떤 과목을 결정하든지 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최고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선생님은 장담합니다. 네, 어떤 선택을 하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힘이 되어드릴 테니까요. 믿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수학 1등급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